여러분은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해 실시되는 삶의 행복도 설문조사를 살펴보면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응답보다 불행하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나 환경 등 물리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행복의 가림막이 된 건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청산뉴스에서는요, 우리의 오랜 고민을 함께 나눠줄 분을 모셔봤습니다.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홍원영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아직도 꿈은 이루어지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 와 계신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이야기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이제 사실 요즘은 꿈을 꾸기도 쉽지 않고 이루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조금 뭐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라라는 새로운 명령어보다는 좀 같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홍원영 이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 소개가 저를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오늘의 강연 주제와도 좀 연관되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놓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첫째가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좀 많이 컸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첫째. 근데 몸이 약해서 네, 걱정이고,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곧 되고요. 제 아내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을 순서대로 한번 좀 적어봤어요. 뭐 생각나는 순서이기도 하고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적어보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자 아빠이고 팟캐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정당에 소속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가수라고 적어놨는데 저거는 왜 제가 가수라고 적었는지는 이따가 강연 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일 카네기라는 그 기업의 인간관계나 리더십을 강의하는 회사에서 지금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을 돕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주로 하는 분야이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를 세 가지를 좀 적어 보았어요. 예전에 사실 제가 청산뉴스에 한번 출연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약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저는 편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편리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런 강연 자리에 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목표도 잘 세워야 되고 인간관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면접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강의를 또 들을 입장도 많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면 저는 주로 이제 직장에서 팀 리더들을 대상으로 많이 강의하는데 팀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 가지를 실천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나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하나 해보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삶을 더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리라고 적어봤어요. 이를테면 제 아내가 지금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밤에 새벽 되면 갑자기 이제 자다가 발로 툭툭 저를 치는 거죠. 여보 족발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족발을 사오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예,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일어나서 여보 그러면 안심해라 내가 족발을 구해오겠다. 그래서 나가서 당연히 파는 데가 없겠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밖에 좀 서 있다가 들어와서 여보 내가 정말 애를 써봤는데 없더라 이렇게 좀 성의를 보이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걸 실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래도 그런 성의를 보이고 뭔가를 하고 났을 때의 저와 야 시끄러 이 밤에 무슨 족발이야 그냥 자 이러고 나서 그건 당장은 편리하죠. 당장은 편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 생활이 무엇이 더 편리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가르침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실천하기는 조금은 낯설고 뭐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천했을 때는 결국에는 삶이 더 편해지려고 더 편리해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와닿는 것을 내가 실제로 적용한다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고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균형입니다. 뭐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좀 중용을 지키는 것도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나눔이죠.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께 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 소개 겸 또 강의의 주제와도 연관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되게 많이 하죠.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또 개인들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달성하고 이런 종류의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대비해 보면 크게 어떤 그 두 가지의 좀 양분된 강박증 같은 것을 만나게 돼요. 어떤 강박이냐면 첫 번째는 반드시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인생에 꿈이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세밀하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뭐 이루어진다. 믿으면 현실이 된다. 뭐 이러면서 그걸 또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막 실천하고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또 좌절되고 힘들고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뭐 강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면 늘 목표를 부여받거든요. 해마다 또는 분기마다. 그래서 그런 목표에 대한 일종의 강박도 만나게 돼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꿈을 이뤄야 되는 강박의 그 반대선에서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저 회사를 꼭 취업해야지라는 목표를 한번 세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때로는 운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비교적 쉽게 취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취업할 때는 경쟁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토익 점수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환경이 그랬던 것이고 시대가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젊은 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건 당신이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히려 청년들이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꿈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이 강하다 보면 뭐 좋은 점이 있다면 목표를 잘 정하고 성취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의 측면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차라리 꿈을 이루지 말아야 된다는 꿈을 꾸지도 말아야 된다는 강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표 얘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어차피 세우면 뭐합니까? 이루지도 못하는 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욜로라 그러나요? 저는 뭐 그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뭐 그쪽에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살면서 별로 모은 돈도 없고요. 그때그때 다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강박이 너무 강하면 어떤 꿈이라든가 이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하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삶의 방관자적 태도를 좀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저희는 이 두 강박 사이에 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꿈을 어떻게 꾸어야 되는가 또 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런 강박에서 좀 탈피해서 제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또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개념을 좀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현한다는 것과 실행한다는 것. 이 두 단어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이 비슷하죠. 실현하는 것,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실현한다는 건 말 그대로 결과로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꿈이 실현되었다 그러면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달성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10억 모으기 예전에 뭐 그런 책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을 모으면 꿈을 실현하는 게 되겠죠. 그 사람한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근데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강박이 바로 이 실현에 대한 강박입니다. 실현되지 않으니까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아까 그 강박증을 좀 설명드릴 수 있죠. 두 번째 개념은 실행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실현이 결과라면 실행하는 것은 과정에 해당되겠죠.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뭐 10억 모으기, 저는 이 비율을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저금을 하는 행위는 이 실행하는 행위에 아마 포함될 거예요. 미래에 잘 살고 싶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조화롭게 균형을 잡으면 저는 꿈에 대한 좀 색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나름의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그럴듯한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좀 나누어서요. 이제 가로축은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이제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세로축은 내가 실행하는 것의 연관성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 활동을 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내 꿈과 관련된 것들이냐 아니면 관련이 없는 것들이냐의 축으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 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기 쉽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실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측면에 좀 가깝습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성도 분명하고 이게 실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그것과 연관돼서 실행하는 것의 연관성도 높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표라고 말을 해요. 골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뭔가 달성 가능한 것들. 제가 이 개념을 좀 도출하면서 저 나름의 이제 2018년도 어떤 꿈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회사에서 주어진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현이 쉽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분명하죠. 회사에서 저에게 어떤 주어진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은 연말 가서 평가해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나올 거니까요. 두 번째는 뭐 아내와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제가 운 좋게 어떤 행사에서 그 해외여행 상품권이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당첨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 보면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이 상품권의 유효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 상품권을 꼭 써서 돈을 조금 보태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워봤겠죠. 이것은 연말 되면 실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날짜도 잡아야 되고 항공권도 구매해야 되고 뭐 이런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독서를 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직업상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제 컨텐츠 이렇게 보느라 바빠서 사실 다른 책을 많이 못 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책을 좀 한 30권 읽어보겠다.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겠죠. 이것을 이제 목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목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억 모으기가 꿈이 되는 거죠. 실현이 분명하지만 내가 실행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좀 낮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되는 것들, 분명해지는 것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순리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순리대로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저는 꿈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 저는 좀 곱게 늙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저희 아내랑 뭐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뭐 이를테면 아내와 함께 80세 생일을 맞이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고 이런 것들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행하는 것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완전히 연관된다고 좀 보기는 힘들어요.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받쳐 주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건 순리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세 번째 영역은 실현 가능성은 낮아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건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좀 불분명하고 뭐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세 번째 영역이 되겠죠. 이것을 저는 공상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냥 공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공상하고 있는 것은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 저는 언젠가 한번 우주여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 정말 꿈이에요. 제 꿈. 근데 뭐 우주여행과 관련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상이죠. 이거를 제가 적을까 말까 했는데 그 마블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판권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엑스맨 캐릭터와 마블의 그 어벤져스 캐릭터가 함께 나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디즈니가 지금 폭스를 인수를 준비 중이래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뭔가를 할 게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말하죠. 네. 이 이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것, 남편이 되는 것, 저의 이상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뭔가를 계속 하겠죠. 아이들과 놀러도 가고 아내와 대화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왜 제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표현했냐면 뭐 어느 정도 돼야 존경받는 아빠인지가 불분명해요. 제가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예술가들은 내가 언젠가는 한번 기가 막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할 것이고, 저는 직업이 강사니까 정말 영향력 있는 강사, 정말 감명 깊고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훌륭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상이 있겠으나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는 평생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족이 안 될 것이고 듣는 분들도 뭐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루어가야 될 것이니까 이것은 실현된다고 보긴 힘들어요. 제가 정치 참여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국민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나라로 발전해 나갔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완성이 없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이상으로 분류하는 거죠. 이렇게 이 4단계로 이제 꿈을 지어놓고 보면 흐름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체로 처음에는 순리부터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순리대로 살아요. 그냥 이게 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마음에 와닿죠. 필이 꽂힌다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공상을 막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좋겠어. 막 저렇게 되면 좋겠어. 막 공상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그게 조금씩 공상이 이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상을 다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이상의 하위적인 항목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가 이거 하나는 좀 이룰 수 있겠다 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제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그 흐름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꾸는 꿈이 지금 어디에 좀 위치해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꿈을 뭐 꾸고 이루어야 된다 또는 꿈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좀 점을 찍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4가지 형태의 어떤 종류든 우리에게 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꿈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한 DJ가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 프로였어요. 그때 그 DJ분이 이제 오프닝 시그널 멘트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는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울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전 늦잠 되게 많이 자거든요. 매일 늦잠 자고 지각하고 이런 아이가 그 소풍 가는 날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열망하는 대상을 만나면 활력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뭔가 활력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목표나 꿈이 좀 부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저는 삶의 활력 때문인 것 같아요. 열정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우울하지 않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그 꿈을 꾼다면. 그것이 이상이든 심지어 공상이든 분명한 목표든 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혼자 가는 여행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혼자 가는 여행은 사실은 목표나 계획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냥 오늘 여행 갈래 그러고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히치하이킹을 하든 버스를 타든 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다니다가 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좀 더 머무르고 그런 여행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학 때 그런 여행을 한번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전 여행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만약에 단체로 가는 여행의 인솔자를 한번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이번 여행은 계획이 없다. 자 숙소도 안 정했고 어딘가로 가자 그러면
이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애들 그냥 뭐 난리를 치고요. 뭐 그냥 밤에 잘 데 없어가지고 저야 혼자니까 뭐 안 되면 노숙이라도 하겠지만 어떻게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뭔가 목표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리더십을 요구받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책임을 조금씩 부여받기 때문에요. 우리 팀은 목표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동호회는 목표 없어요. 꿈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꿈꾸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의 좀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하는 일 중에 몇 번째 항목에 가수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뭐 강사가 직업이 가수냐 뭐 이런 얘기 하시겠는데 제가 사실은 일전에 그 창사뉴스에 출연했을 때 여러 가지 그때도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연말쯤에는 가수로 꼭 데뷔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AS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의 10대 때니까 30여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저는 순리대로 살았었어요. 아까 그 도표 기억나시죠? 순리대로 학교 뭐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중학교를 갔고 학교 가까운 곳에 배정받았으니까 그 학교를 다녔어요. 뭐 선생님을 제가 선택했겠어요. 뭘 선택했겠어요. 그냥 순리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미스터 빅이라는 밴드를 만나고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고 기타를 막 사고 그때부터 이제 공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늘 뭐 이렇게 락 음악을 귀에 꽂고 락키드라 그러나요? 뭐 나는 언젠가 커서 밴드를 할 거야, 가수가 될 거야, 막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막 사서 듣고 볼펜, 모나미 볼펜에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서 막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대가봐서 워크맨으로 막 듣고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로 10대 때 전체는 저는 이 음악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서울로 대학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가족들의 간섭을 안 받고 마음껏 음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우리 신해철 선배님의 학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를 해서 학교를 갔죠. 그러다가 대학을 가니까 실제로 이제 그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공상해서 이제 이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이제 음악도 막 녹음하고 막 곡도 만들고 제 포지션이 보컬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런 꿈들을 이제 이상으로 이루고 매일매일 했던 것들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될 순간이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이상이 목표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될 때였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없었고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안 되었었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뭐 책임감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기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 꿈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직장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다가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어느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한 그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음반을 기획하고 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곡들이 있는데 이 제가 만들었던 곡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앨범을 이제 취입하게 됐습니다. 싱글 앨범을 만들고 이제는 프로 아티스트들이 붙어서 도와줬으니까 저는 그 음악으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강사기도 하지만 강사들은 보통 이제 책을 써야 되는데 책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공저로 한 책을 하나 쓰긴 했지만 저는 책도 좋지만 저만이 잘할 수 있는 의미 내지만 하고 싶은 그 음악으로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들을 했고 드디어 이런 그 집에서 만든 그 간의 수공업 CD를 넘어서 드디어 지난달 11월 6일자로 이 네이버에 그리고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에 이제 그 곡이 릴리스됐습니다. 미라클이라고 제가 이렇게 삶의 기적을 다룬 노래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당신은 꿈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고 이루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그 곡을 만들어서 한번 그 정식으로 출시해봐야지라는 목표의 관점에서는 이룬 걸 수도 있지만 저희 이상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앨범을 내고 제 아는 분들을 다 초대하고 해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소극장을 빌려서 뭐 이 정도 되는 공간일 겁니다. 거기에 한 제 아는 분들을 제 고객분들, 가족들, 뭐 지인분들을 다 모셔서 한 1시간 정도의 공연하면서 제가 지금 들려드렸던 이런 얘기들을, 꿈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공연을 마치고 딱 집에 돌아오는데 과연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의 이제 주제로, 결론으로 들어가죠. 과연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주제에 제가 하나의 답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정말 유명한 뭐 락스타가 된 것도 아니니까 꿈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꿈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것과 관련된 실행을 간간히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비슷한 어떤 형태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콘서트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 이 꿈은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는 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면 포기에 그쳤을 것을 그 꿈 안에서 그냥 놀고 그 꿈을 친구 삼아서 계속 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 이 꿈은 이제 보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이쁘게 아름답게 작별했다고 생각해요. 저의 꿈과. 꿈을 잘 떠나보내려면 다 이루지 못하고서라도 잘 떠나보내려면 포기나 실망이라는 것으로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놀았다 이제 떠나보내려면 그 안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나중에 그 꿈을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든 어떤 것을 이루고 싶든 뭐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 꿈 안에서 충분히 노시고 때로는 그것이 내 직업이 아닐지라도 놓지 않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꿈을 잘 떠나보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좀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꿈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계속 마음에 품고 그것과 관련된 실행을 간간히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비슷한 어떤 형태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 꿈은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는 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루지 못하고서라도 잘 떠나보내려면 포기나 실망이라는 것으로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